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갤럭시 탭 S10 시리즈 제가 삼성 스토어에 가서 직접 사왔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이번 갤럭시 탭 S10 시리즈는 11인치 기본 모델은 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건 이렇게 S10 플러스랑 S10 울트라 그리고 같이 쓸 수 있는 키보드 케이스인데요. 삼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블루 색깔의 셔츠도 있고요. 제품을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제가 만약에 테크 유튜버가 아니라 일반인이었으면 이번 갤럭시 탭 S10은 굉장히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형 갤럭시 탭을 보고 이렇게 실망한 적은 진짜 이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실제로 제품을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왜 삼성은 이렇게 많이 업그레이드한 게 있는데 왜 제대로 얘기를 안 했을까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기기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이번 갤럭시 탭 S10 시리즈에 좀 실망을 했는지,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았던 거는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갤럭시 탭 리뷰를 진짜 많이 해왔는데 이번 S10 시리즈가 좀 많이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려면 약간 갤럭시 탭에 대한 역사를 조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갤럭시 탭의 역사는 이 S7 시리즈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갤럭시 탭 S7을 딱 봤을 때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리뷰했던 첫 영상에서 진짜 거의 극찬을 했었고요.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지금 15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아마 제가 이 갤럭시 탭 S7 판매량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올린 첫 갤럭시 탭 S7 영상 말고도 그 이후에 그 S7에 대한 영상만 거의 한 10개쯤 가까이만 이렇게 올렸잖아요.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나 굉장히 큰 진보가 있었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갤럭시 탭 S8 시리즈인데 이때는요, 성능이 전작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요. S펜 지연 속도도 줄어서 필기감도 좋아졌는데 무려 이제 14.6인치의 대형 울트라 모델도 처음으로 출시해가지고 선택폭을 넓혀준 것도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출시됐던 이 갤럭시 탭 S9은요, 플래그십 태블릿 최초로 IP68의 방수 방진을 지원한 태블릿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요, S펜 부착 방향도 이렇게 붙여도 잘 붙고 반대로 붙여도 잘 붙고, 그리고 어떻게 붙여도 태블릿이랑 연결이 되게 업그레이드 해준 것도 너무너무 바라던 기능이었고요. 기본 모델 디스플레이도 LCD에서 OLED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무려 동결. 게다가 플러스나 울트라 모델은 가격이 오히려 더 저렴해져서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괜찮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태블릿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몇 년간 갤럭시 탭에 대해서 좀 이력을 나열하자면 갤럭시 탭 S7은 약간 갤럭시 탭의 전설, 갤럭시 탭 S8은 성능이랑 필기감이 굉장히 향상됐고 울트라 모델이 추가된 거, 그리고 갤럭시 탭 S9은 방수 방진에 디스플레이 좋아지고 가격도 괜찮음이라는 키워드가 제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데, 갤럭시 탭 S10은요 솔직히 확 와닿는 키워드가 반사 방지랑 디멘시티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반사 방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 갤럭시 탭 S10 시리즈는 삼성이 광고하고 있는 것처럼 기본 디스플레이에 저반사 코팅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옆에는 S9 플러스고 여기는 S10 플러스인데 이렇게 옮겨가면서 보면 이번 작에서 진짜 반사가 많이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죠. 같이 놓고 보면 이런 차이예요. 반사도 적은데 반사가 약간 푸른빛이 돌면서 더 반사가 적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성 정품 방사 방지 필름을 붙인 거랑 비교했을 때는 어떠냐? 이건 보시다시피 둘 다 훌륭한데 하나만 꼽자면 S10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의 방사 방지 필름을 안 붙여도 이렇게 옛날에 방사 방지 필름 붙인 거랑 비슷한 정도의 반사율이 줄어든다는 거는 박수 칠 정도로 좋은 업그레이드가 맞기는 한데, 별도의 필름을 좀 붙여 쓰는 입장에서는 이 디스플레이 자체에 반사 방지가 들어갔다는 거는 좀 묘한 구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반사 처리가 되어 있으면 일반 필름이나 강화 유리를 씌우면 오히려 반사가 더 심해지거든요. 요거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전작인 갤럭시 탭 S9은 별도의 디스플레이에 반사 방지 처리가 안 돼 있잖아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별도의 보호 필름을 붙여보니까 보호 필름이 안 붙어있는 부분이랑 붙어있는 부분이랑 별로 반사율 차이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반사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런 갤럭시 탭 S10 시리즈에 보호 필름을 붙이게 되면 반사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별로 안 비쳤는데 보호 필름 붙인 부분은 진짜 많이 비치죠. 오히려 반사 방지 처리가 안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에 일반 필름을 붙인 것보다 반사 방지가 되어 있는 태블릿에 일반 필름을 붙였을 때 훨씬 더 반사가 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테크몽이 어디서 되게 싸구려 저가형 필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테스트한 필름은요, 삼성 제품 구입했을 때 이렇게 함께 제공하기도 하는 힐링 실드에 있는 올레 포빅 가장 많이 쓰는 필름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테스트 결과는 이렇습니다.
진짜 많이 비쳐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갤럭시 탭 S10 시리즈에 저반사 코팅이 들어간 거는 필름 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묘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인데요. 그럼 여기서 실제로 사람들이 태블릿 쓸 때 보호 필름을 많이 쓰나? 이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 커뮤니티에 이렇게 투표를 올려보니까 제 생각보다 강화유리나 필름 안 쓰시는 분들이 좀 많긴 했어요. 한 30%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름이나 강화유리 안 붙이고 쓰시는 분들은 이번 갤럭시 탭 S10 시리즈 구입하시면 디스플레이 반사가 줄어든 게 확 와닿으실 것 같고요. 반대로 이렇게 필름이나 강화유리 붙이시는 좀 더 많은 분들은 좀 더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디스플레이 화질이나 반사율 같은 거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갤럭시 탭 S10 시리즈 구입하시면 별도의 필름이나 강화유리 안 붙이고 사용하는 걸 좀 더 추천드려야 될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그러면 디스플레이에 스크래치나 좀 손상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했었던 미디어텍의 디멘시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차례인데요. 이번에 삼성전자는 여기에 들어간 칩셋이 디멘시티라는 거를 어떻게 좀 숨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공식 영상에서도 칩셋 이름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전자까지만 해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말이죠. 그냥 이렇게 성능 몇 % 향상이라고만 써 있는데 이 수치만 봤을 때는 그냥 한 세대 정도의 업그레이드가 되었네 정도 수준이긴 해요. 근데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번 갤럭시 탭 S10 시리즈의 성능은요, 뭔가 장점이라기보다는 좀 아쉽고 단점에 가까운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돌려보니까 같은 세대인 스냅드래곤 8 젠3랑 비교해보니까 디멘시티 9300 플러스의 성능은 잘 해봐야 동급, 실체감은 한 수 아래였거든요. 일단 많은 분들이 테스트하는 이 긱벤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작과 비교했을 때는 멀티 성능이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싱글 코어 성능은 오히려 전작보다 더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점수가 좀 많이 이상해가지고 테스트한 다음에 제품 잠깐 시켰다가 백그라운드에 다 확인하고 다시 돌리고 이걸 한 4번 정도 반복하니까 한 번은 그래도 점수가 그럭저럭 나오긴 했는데 가장 잘 나온 점수 기준으로도 스냅드래곤 8 젠3보다는 조금 부족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여러 번 테스트해가지고 가장 좋은 점수 보여준 거라면 이제 스냅드래곤 8 젠3는 훨씬 더 높게 나왔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뭐 이래나 저래나 이번 디멘시티는 테스트를 좀 할 때 편차가 되게 좀 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최근 긱벤치에서도 AI 테스트도 추가돼가지고 제가 이것도 한번 돌려봤는데 이것도 전작인 갤럭시 탭 S9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잘 나오긴 했어요. 근데 스냅드래곤 8 젠3랑 비교하면 또 눈에 띄게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럼 이제 CPU 테스트 말고 그래픽 테스트는 어떠냐? 마찬가지로 긱벤치로 그래픽 테스트를 돌려보면 전작보다는 잘 나왔지만 스냅드래곤 8 젠3랑 비교하면 또 한참 떨어져요. 근데 이제 3D 마크 테스트에서는 약간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 스트레스 테스트를 둘러보니까 최고 점수는 더 낮았지만 최저 점수가 좀 더 높아가지고 안정성이 더 뛰어난가?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 테스트 결과는 아무래도 같은 태블릿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랑 태블릿 사이에서 비교한 거라 유의미하다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GFX 벤치라고 게임 돌렸을 때 실제로 프레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테스트한 툴이 있는데 요걸 이제 오픈GL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전작보다는 확실히 좀 올랐고요. 스냅드래곤 8 젠3랑 동급으로 나와서 괜찮은데 싶었는데 요즘 갤럭시가 조금 더 신경 쓰려고 하고 있고 모바일 게임 개발에 약간 추세가 되려고 하고 있는 벌칸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스냅드래곤 8 젠3보다 또 체감될 정도로 프레임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갤럭시 탭 S10 시리즈를 이렇게 실제로 제품 구입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성능에 대해 느낀 점은요, 전작인 S9보다는 성능이 많이 좋아진 건 맞아요. 근데 같은 세대인 퀄컴 스냅드래곤 8 젠3보다 낫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벤치마크에서 이 정도면은 실제 게임은 벤치보다 좀 더 상황이 가혹하거든요. 그리고 게임마다 칩셋별로 최적화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훨씬 더 가혹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테스트해본 결과를 데이터로 내린 좀 결론은 이번 갤럭시 탭 S10 시리즈에 탑재된 디멘시티 9300 플러스의 약간 잠재적 호환성에 대한 우려가 제품 실제로 테스트해보기 전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갤럭시 탭 S10 시리즈의 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그래도 의외의 반전이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갤럭시 탭 S9 시리즈에서 가장 아쉽다고 했는 게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바로 스피커였습니다. 갤럭시 탭 S8에서 S9으로 넘어오면서 방수 방진이 적용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인지 이 S9 시리즈의 스피커는 소리가 좀 많이 답답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최대 볼륨에서 많이 찢어지는 소리도 났고 고음은 또 되게 날카로워서 듣기가 좀 불편했어요. 약간 튜닝 덜 된 채로 출시했나? 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갤럭시 탭 S10은요, 마찬가지로 방수 방진이 적용되었는데 전작과 비교했을 때 최대 볼륨은 조금 내려갔는데 소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다듬어져 출시했습니다. 이제 고음에서 막 귀를 찌르고 하는 그런 거 많이 없어졌고요. 볼륨 많이 올렸을 때 소리가 째지는 것도 진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번 갤럭시 탭 S10이 스피커는 많이 좋아졌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이패드급까지 좋아진 거는 아니에요. 체감상 이제 S8 정도 급으로 방수방진이 적용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그때랑 좀 비슷해진 것 같아 정도. 그래서 기존의 갤럭시 탭 S9 스피커가 좀 마음에 안 드셨던 분들은 이번에 S10으로 넘어오시면 스피커 향상은 확실히 체감될 정도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하드웨어적인 얘기는 이쯤 하기로 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얘기로 넘어갈 건데요. 이번 갤럭시 탭은 역시 최신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AI 기능이 굉장히 강조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새로 나온 AI 기능들 쭉 보기도 하고 실제로 써보기도 했는데요. 이게 원래 S9에도 되는 기능들이 이번에 새로 나온 것처럼 굉장히 좀 많이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다거나 녹음 요약이 된다거나 하는 기능은 원래 갤럭시 탭 S9 시리즈에서도 다 되는 거라서 이번 AI 기능 확실히 잘 안 와닿았는데, 확실히 좋은 점 하나는 제가 발견했어요. 바로 PDF 번역 기능이었습니다. 예전 갤럭시 탭 S9 때도요, 여기 있는 AI 버튼을 눌러서 번역 기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누르게 되면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번역이 되는데, 이 위에다가 번역이 되는 게 아니라 밑에 이렇게 별도의 창이 떠가지고 뭐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든 아니면 반대로 뭐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든, 그러면 여기 있는 영어들이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되는 거죠. 근데 보면 어느 글자가 어떻게 번역되는지, 그리고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는 좀 쓰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번 갤럭시 탭 S10 시리즈에는 AI 번역은요, 여기 있는 번역을 눌렀을 때 똑같이 메뉴가 있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별도의 창이 뜨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화면에서 글자를 그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바꿔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그대로 놔두고 영어만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되고, 반대로요, 한글만 영어로 바꿔주는 이런 재밌는 기능도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물론 이제 기존의 갤럭시 탭도 이렇게 서클 투 서치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에서 번역 버튼을 누르면 화면 위에다가 오버레이 돼가지고 번역하는 기능이 되긴 됐었는데, 근데 이렇게 삼성노트 안에 있는 번역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이 위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할 수도 있어가지고 전 이번에 이렇게 삼성노트 순정 기능으로 이렇게 PDF 오버레이 번역 기능 들어간 거는 진짜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 기능이 이 S10을 전작과 비교해서 약간 여기로 넘어올 정도의 킬링 포인트냐? 삼성전자가 이번에 진짜 열심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한 건 제가 알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여태까지 패턴으로 봤을 때 이 기능도 곧 갤럭시 탭 S9의 업데이트로 지원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최근에요, 약간 삼성전자가 슬슬 이제 AI 기능을 유료화하기 위해서 간 보는 것처럼 이런저런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던데,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이 번역 기능이 엄청나게 좋은 기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설마 이거 S9에서 이거 업데이트로 안 해주진 않겠죠? 자, 그럼 이제 태블릿 자체에 대한 얘기는 뭐 이쯤 하기로 하고 이번 갤럭시 탭 S10 시리즈랑 같이 출시된 이 키보드 커버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얘는 박스에서도 보시다시피 기존의 갤럭시 탭 S9 시리즈랑 이렇게 호환이 되게 나왔습니다. S9이랑 S10이랑 키보드 케이스가 호환이 된다는 얘기는 기존에 이렇게 갤럭시 탭 S9에 사용될 수 있는 키보드 커버나 뭐 일반 커버가 있으면 그게 S10 시리즈에도 호환이 반대로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신제품 출시했을 때 제품 디자인이 좀 안 바뀐다는 거는 이런 호환성은 확실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키보드 커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여기 있는 AI 버튼인데요. 언제 어디서나 챗봇을 호출하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AI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빅스비를 기본적으로 설정했으면 빅스비를 띄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홈화면에서는 이 빅스비 챗봇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뜨는데, 만약에 제가 인터넷이나 다른 앱을 띄우고 있으면 AI 버튼을 눌렀을 때 옆에서 이렇게 화면이 분할돼가지고 뜨는 것도 진짜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빅스비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빅스비를 쓰고 싶지 않다, 다시 제미나이로 쓰고 싶다 하면 밑에 Alt 키를 누르고 AI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원하는 AI를 선택해가지고 띄울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진짜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이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으면 이번 갤럭시 탭의 셀룰러 모델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키보드 자체 이 AI 버튼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AI 앱은 GPT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 AI 버튼으로 뭐 제미나이나 빅스비는 띄울 수 있는데 이렇게 GPT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이걸 눌러서 GPT를 띄울 수 없다는 거는 똑같은 AI인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무래도 구글이랑 삼성이랑 제휴를 하다 보니까 GPT를 여기 넣는 건 조금 힘들었나 봅니다. 물론 이제 전작이나 이번 S10도 이렇게 울트라 모델 키보드에는 앱 1, 앱 2, 앱 3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원하는 앱을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넣을 수 있긴 하던데, 많은 분들이 구입할 거라고 생각할 때는 이 플러스 모델에는 그런 커스텀이 안 된다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살펴본 이번 갤럭시 탭 S10이었어요. 제가 이번 영상은 제품을 제가 직접 사가지고 빨리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엄청 자세하게 분석하고 영상을 올리는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갤럭시 탭 S10 어떤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지 못한 것들 중에서 정말 큰 장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갤럭시 탭 S10 시리즈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뭐 디자인은 뒤쪽에 카메라 부분이나 이런 색상 조금 달라진 거 말고는 그대로인데요. 11인치가 없어져 버렸고, 성능은 전작보다는 오르긴 했지만 스냅드래곤 8 젠3보다 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 그리고 조금만 더 했으면 여기 들어간 디멘시티 9300 플러스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 디멘시티 9400이 나오는데, 얘 출시를 원래 출시 주기인 1년 반이 아니라 1년 정도로 땡겨가지고 그 칩셋이 아니라 이 9300 플러스가 탑재된 채로 이렇게 출시된 것도 굉장히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이번 갤럭시 탭 S10 시리즈는 기존의 갤럭시 탭 S9 시리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스피커가 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얘 성능이 좀 많이 아쉬운 분 아니라면 여기로 넘어갈 이유가 굳이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아쉬운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좀 나은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여기도 거의 좀 지원이 될 거니까요. 하지만 이 S9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 말고 난 태블릿이 없는데 이번에 갤럭시 탭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구입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 갤럭시 탭 S10이 그렇게 나쁜 제품은 아니에요. 일단 뭐 보호 필름 안 붙였으면 이 저반사 코팅도 확실히 체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저찌되었든 소프트웨어 지원을 가장 길게 받을 수 있는 현존 최고의 갤럭시 탭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최신 AI 기능도 이 갤럭시 탭 S10이 다른 태블릿보다 더 빨리 쓸 수 있으니까요. 다만 그런 점에서 가장 대중적인 11인치가 사라진 거는 좀 많이 아쉽고, 그리고 지금 제품을 구입한다고 해도 갤럭시 탭 S9의 가격이 얘보다 출고가는 동일하더라도 할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좀 많다 보니까 진짜 저렴하게 할인 많이 받아서 S10 구입하는 게 아니라면 확실히 좀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본 모델이 없어지면서 실제 최소 입문 가격이 확 오른 것도 체감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나머지는 좀 더 제품 살펴보고 후속 영상을 준비할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가지고 다음 영상 만들어 볼게요. 여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제품 가격만 거의 한 300만 원 넘게 드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영상 괜찮았으면 좋아요랑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 같은 유튜버에겐 큰 힘이 되니까 불편하지 않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